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가족 간의 진실의 불을 켜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손자를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은 할머니가 발견한 충격적 진실입니다. 박영숙, 73. 30년간 운영해온 작은 식당과 낡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손자 민준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저없이 모든 것을 내놓았지요. 할머니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손자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에 영숙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30년째 운영해온 작은 식당 영숙이네를 열기 위해서였지요.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단골 손님 김씨 아저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씨, 오늘도 김치찌개. 당연하지.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이야.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허름한 식당이지만 30년간 정성껏 운영해온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손자 민준이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어머, 민준아, 갑자기 웬일이야? 민준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의대에 합격했어요. 영숙이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의대라고? 네, 드디어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가 의사가 된다니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정말이니? 우리 민준이가 의사라니. 주변 손님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영숙 씨 손자 정말 똑똑하네요. 영숙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 학비가 많이 들어요. 얼마나? 민준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2천만 원? 네, 6년 동안이니까 총 1억 2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식당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준이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영숙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간 살아온 낡은 집이었지만 나름대로 애착이 있는 공간이었지요. 민준이가 의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해. 다음 날 영숙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파실 건가요? 중개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손자 의대 학비 때문에요. 하지만 이 나이에 집을 파시면 괜찮아요. 손자가 의사 되면 나중에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영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웃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영숙아, 신중하게 생각해봐. 그래도 평생 살던 집인데. 하지만 영숙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의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집은 다시 구하면 되지만 이런 기회는 또 없어요. 일주일 후 집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았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던 영숙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지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민준이가 의사 되는 게 할머니 꿈이야.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민준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영숙도 손자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해.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렇게 영숙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손자의 꿈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30년간 정성껏 운영해온 식당도 평생 살던 집도 모두 손자를 위한 선물이 되었지요. 하지만 아직 영숙은 몰랐습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큰 배신으로 돌아올지를. 집을 판 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 민준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감사해. 우리 민준이가 의사 되는 게 할머니 소원이야. 할머니, 저 때문에 집까지 파시고. 민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남자가 그렇게 울면 어떡해. 영숙이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큰 집 사드릴 거예요. 그래, 그래. 할머니는 그 말만 들어도 행복해. 다음 주 영숙은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0년 살던 집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요. 할머니, 여기 너무 좁아요. 민준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영숙은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등록금 납부하러 가볼게요. 그래, 빨리 다녀와. 민준이 나간 후 영숙은 텅 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대부분 정리했고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지요. 그래도 민준이가 의사 되면. 영숙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등록 다 끝났어요. 정말, 이제 정식 의대생이구나.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준아,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아, 그건 걱정 마세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해결할게요. 안 돼. 의대생이 아르바이트 하면 공부에 지장 있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매달 생활비 보내줄게. 공부만 열심히 해. 할머니 그러시면 할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할머니는 괜찮아. 식당도 정리했으니까 여유 있어. 사실 영숙은 식당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손자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게 뭐 있어. 빨리 의사 되는 게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 후 영숙은 매달 200만 원씩 민준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와 교재비, 그리고 용돈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지요. 민준은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공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 힘들지 않니? 힘들어도 할머니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우리 민준이 착하네. 건강만 조심해. 네, 그리고 할머니, 제가 반에서 성적이 상위권이에요. 정말, 역시 우리 민준이야. 영숙은 손자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뭘 자랑해. 할머니가 집까지 팔아서 저를 도와주셨다고요. 다들 부러워해요. 그런 걸 왜 자랑해? 부끄럽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요. 이런 할머니를 둔 제가 정말 행복해요.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힘든 일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지요.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영숙은 계속해서 민준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었지만 손자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만족했지요.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교수님들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그래. 교수님들께 인사 잘 드려라. 네. 그리고 할머니,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끝까지 도와줄게. 6개월이 지났을 때까지도 영숙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손자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을 뒤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학생 보호자이신가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대학교 행정시입니다. 민준 학생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손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그런데 다음에 들린 말은 영숙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대학교 행정시입니다. 민준 학생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우리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다만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해서요. 연락처요? 네, 민준 학생 연락이 안 되거든요. 혹시 번호가 바뀌었나요? 영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며칠 전에도 전화했었는데. 아니요, 번호는 그대로일 텐데요. 무슨 일로 연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등록금 문제 때문입니다. 등록금요? 제가 매학기 보내드렸는데요. 죄송한데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영숙입니다. 민준이 할머니예요. 할머님이시군요. 그런데 저희 쪽으로는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거든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납부되지 않았다고요? 네, 그래서 민준 학생이 재적 위기에 있습니다. 재적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보냈는데. 혹시 어디로 보내셨나요? 민준이가 알려준 계좌로요. 매달 200만 원씩. 200만 원이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이번 학기 말에 재적될 예정입니다. 안 돼요.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할머님, 우선 민준 학생과 상의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숙은 민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걸어주신 전화번호는 자동응답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이 번호인데. 영숙은 몇 번이나 다시 걸어봤지만 같은 메시지만 반복되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화 좀 해줘. 문자를 보내고 기다렸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받지 못했다는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님, 제가 보낸 이체 내역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통장 가져오셨나요? 영숙이 통장을 내밀자 직원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달 200만 원씩 이체되고 있네요. 받는 분은 김민준 씨고요. 맞아요. 그게 제 손자예요. 그런데 받는 계좌가 대학교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인 것 같은데요. 개인 계좌요? 네, 시중은행 개인 계좌입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대학교로 직접 간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숙은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그날 오후 영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대학교에 가보기로 한 것이지요. 기사님, 한국이과대학교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대학교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할머니, 어디 찾으세요? 행정실 좀 찾아주세요. 학생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행정실에 도착한 영숙은 어제 전화했던 직원을 만났습니다. 어제 전화드렸던 박영숙입니다. 아,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우리 민준이 정말 여기 학생 맞죠?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님, 죄송한데 김민준이라는 학생은 저희 학교에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럴 리가.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을 수도 있으니 주민번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주민번호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해당 정보로는 학생을 찾을 수 없네요. 그럼 우리 민준이는 여기 학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과대학에 다니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분명히 여기라고 했는데. 할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좀 충격이어서. 영숙은 휘청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보낸 1200만 원. 그리고 집까지 팔아서 준 돈. 그럼 우리 민준이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님,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께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일단 민준이부터 찾아야겠어요. 영숙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민준이 사는 곳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민준이가 알려준 원룸 주소 말이지요. 그래,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영숙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영숙은 대학교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이 주소로 가주세요. 손에 든 메모지에는 민준이가 알려준 원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빨리 가주세요.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대학가와는 거리가 먼 번화가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영숙이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민준이가 알려준 주소가 맞았지요. 건물을 찾아 올라가니 해당 호수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연락도 안 되고. 영숙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304호에 김민준이라는 학생 사나요? 김민준, 잠깐만요.
관리인이 장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304호는 3개월 전에 이사 나갔는데요. 이사 나갔다고요? 네, 전세 계약이 끝나서 나가셨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해요. 이전 주소는 알려드릴 수 없어서요. 영숙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건물을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때 건물 앞 편의점 사장이 영숙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혹시 민준이 찾으세요? 네, 민준이 아세요? 그럼요. 여기서 자주 봤는데. 그런데 요즘엔 안 보이네요. 혹시 어디서 뭘 하는지 아세요? 편의점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맨날 PC방이랑 당구장 다니던 것 같은데요. PC방이요? 네, 저기 건물 지하에 있는 PC방에서 자주 봤어요.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의대생인 민준이가 왜 PC방에? 혹시 그 PC방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저기요. 지하로 내려가시면 돼요. 영숙은 서둘러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게임천국 PC방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실례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PC방 사장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혹시 김민준이라는 학생 아세요? 민준이요. 그럼요. 여기 단골인데요. 정말요? 네. 거의 매일 와요. 그런데 오늘은 안 왔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공부하러 오나요? PC방 사장이 웃었습니다. 공부요? 게임하러 오죠.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게임이요? 네,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해요.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의대생이라고 하던데요. 의대생, 하하, 농담이시죠. 민준이가 매일 여기 있는데 언제 공부해요? 영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혹시 요즘에도 자주 와요? 네, 거의 매일이요. 돈도 많이 쓰고요. 돈을요? 네, 게임 아이템 사는 데만 하루에 몇십만 원씩 써요. 영숙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민준이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 앞 당구장에서도 자주 보거든요. 거기 사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영숙은 비틀거리며 PC방을 나왔습니다. 건물 1층에 있는 당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구장 사장이 인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민준이라는 학생 아세요? 민준이요. 물론이죠. 여기 VIP 고객인데요. VIP요? 네, 돈을 엄청 잘 써요. 하루에 10만 원은 기본이고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어떤 돈을 쓰는지, 당구비, 술값, 안주값, 그리고 친구들 다 사주고요. 친구들이요? 네, 맨날 오후에 6명씩 데리고 와서 다 사줘요. 참 인심 좋은 애예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그 아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집이 부자인가 봐요. 맨날 할머니가 용돈 준다고 하던데요.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용돈을 준다고요? 네,
할머니가 엄청 예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요? 어제 봤는데요. 친구들이랑 와서 밤늦게까지 놀고 갔어요.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보통 이 시간엔 PC방에 있을 텐데요. 영숙은 다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거든요. PC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게임에 열중하던 민준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와요? 민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손자의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비싼 브랜드 옷에 최신 운동화, 그리고 손목에는 고가의 시계까지. 민준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영숙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와요?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게임을 일시정지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잠깐 게임하고 있었어요. 잠깐, 사장님 말로는 매일 온다던데.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일단 밖으로 나가서 얘기해요.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자. 영숙이 민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대학교에 갔다 왔어. 대학교요? 응. 행정실에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 민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 거기 학생 아니라고 하더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PC방의 키보드 소리와 게임 효과음만 들렸지요. 할머니, 민준아, 이게 뭐야? 영숙이 손자의 옷을 가리켰습니다. 이 비싼 옷들, 이 시계. 어디서 난 돈이야? 그건 내가 보낸 돈으로 산 거지.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긴 뭘. 나는 내가 의사 된다고 믿고 집까지 팔았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할머니, 6개월 동안 1200만 원. 내가 매달 보낸 돈을 게임하는 데 썼다고? 민준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영숙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자. 제대로 얘기하자. 할머니, 저 게임 좀 더 하고. 지금 당장. 영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PC방을 나오면서 영숙이 민준을 자세히 봤습니다. 민준아, 정말 의대에 지원하기는 했니? 대답해. 아니요.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할머니,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 6개월 동안 나를 속였는데. 길가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말다툼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일단 할머니 집으로 가요. 여기서는 말하기 힘들어요. 영숙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성북구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도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고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지요. 영숙의 전세방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와. 좁은 원룸에 들어선 민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너무 좁아요. 좁은 게 당연하지. 너 때문에 집 팔았는데. 영숙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다 말해봐. 할머니, 언제부터 거짓말했어?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라니? 의대 합격은 거짓말이었어요. 영숙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뭘 했던 거야?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내 돈으로?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처음엔 정말 재수할 생각이었어요. 재수. 네, 올해 다시 공부해서 내년에 의대 가려고 했어요. 그럼 왜 안 했어? 친구들이 게임하자고 해서.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게임 때문에. 처음엔 잠깐만 하려고 했는데 재미있어서.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했다는 거야? 네. 그리고 내가 보낸 돈은? 게임 아이템 사고 친구들 사주고.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너 정신이 있니?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나는 너 믿고 집까지 팔았는데. 할머니, 당구장에서 하루에 10만 원씩 썼다며. 친구들 술값까지 다 사주고. 그것도 다 내 돈이지? 민준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 영숙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가 의사 되는 게 꿈이었어. 할머니, 그 꿈 때문에 평생 살던 집도 팔고 30년 운영하던 식당도 정리했어.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영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시 공부할게요. 지금 와서. 네, 내년에 정말 의대 갈게요. 너 믿고 또 속을 내가 바보야? 영숙의 말에 민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가. 할머니, 나 혼자 있고 싶어. 할머니, 진짜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얼굴도 보기 싫어. 가. 민준이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연락드릴게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 영숙은 혼자 남은 방에서 오열했습니다. 6개월간의 거짓말. 1200만 원. 그리고 팔아버린 집.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이 나간 후 영숙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30년간 정성껏 모은 돈, 평생 살던 집.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에요. 영숙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한참 후에야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초췌해진 얼굴이 민준을 놀라게 했지요. 할머니,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뭐 하러 왔어?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민준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게? 돈이에요. 제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았어요. 영숙이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작 이게 다야? 할머니, 더 모아서 드릴게요. 12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민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려?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영숙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속상한 건 돈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내가 나를 6개월 동안 속였다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준아, 넌 왜 그랬니? 왜 거짓말했어? 처음엔 정말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럼 왜 안 했어? 민준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다고? 네,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재미없었어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더 재미있었던 거야?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민준아, 그게 이유가 돼. 할머니, 저도 잘못된 걸 알아요. 알면서 왜 6개월이나 속였어?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셔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했다고? 네.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후회하고 있니? 당연히 후회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정말 공부할게요. 내년에 꼭 대학 갈게요. 영숙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의사 되고 싶었니? 그건 아니면 그냥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한 말이야? 민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뭐야? 의사는 별로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왜 의대 간다고 했어? 할머니가 의사 이야기 하실 때마다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네.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영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야? 할머니, 거짓말로 기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민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민준아, 넌 정말 뭘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네,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말만 하지 말고 생각해봐. 민준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바뀔게요. 어떻게? 게임 그만두고 진짜 공부할게요. 뭘 공부할 건데?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너 진짜 각성이 안 됐구나. 할머니, 아직도 건성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겠니? 취직하려면 그게 다야?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넌 아직 철이 안 들었어. 할머니, 24살이면 어른인데 생각이 애기야.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이제 가. 할머니,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진짜 변했을 때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거예요? 모르겠어. 내가 언제 진짜 어른이 될지. 민준이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연락 드려도 돼요?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왜요? 나도 시간이 필요해.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민준이 나간 후 영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영숙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손자를 너무 맹목적으로 사랑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예전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영숙은 며칠 더 혼자 지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밖에 나갈 엄두도 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언니, 옆집에 살던 정순이 아줌마였습니다. 언니, 요즘 왜 안 보여? 무슨 일 있어? 아, 정순아.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정순이가 영숙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도 하지 않은 그릇들과 어수선한 모습이 눈에 띄었지요. 언니, 무슨 일 있었지? 나한테 말해봐. 영숙이 한참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민준이가 그런 짓을. 정순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까지 팔아서 준 돈을 개임해. 응. 6개월 동안 나를 속였어. 아이고, 그런 일이. 언니 정말 힘들었겠다. 정순이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만 있었구나. 정순아, 나 정말 바보 같아. 어떻게 손자를 그렇게 믿었을까? 언니, 그게 언니 잘못이야? 가족을 믿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결과는 민준이가 잘못한 거야. 언니가 자책할 일이 아니야. 정순이가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일단 밥부터 먹어. 일에서는 몸이 버티질 못해. 고마워, 정순아. 뭘 고마워. 우리 사이에. 며칠 후 민준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지한 표정이었지요. 할머니, 저 정말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게임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영숙이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제가 번 돈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릴게요. 민준아, 나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영숙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한다는 게 뭔지 알아?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내가 생각해야 할 일이야. 며칠이 더 지났지만 영숙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디서? 건설 현장에서 막일해요. 영숙이 놀랐습니다. 막일. 네,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해요. 민준의 손을 보니 정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 힘든 일을? 돈도 벌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영숙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벌어? 10만 원 정도요.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1년만 일하면 할머니께 3천만 원은 드릴 수 있어요. 민준아, 할머니, 저 정말 변했어요. 일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최악의 손자였어요. 할머니가 집까지 파시면서 저를 믿어주셨는데 저는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려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일어나. 할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라고. 영숙이 민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준아, 용서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어떻게요? 계속 지금처럼 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꼭 보여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민준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주 찾아와서 일한 돈의 일부를 가져다 드렸고, 할머니, 집 청소도 도와드렸지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지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약속대로 매주 할머니를 찾아와 일한 돈의 일부를 가져다 드렸지요. 할머니, 이번 주 일당이에요. 민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얼마야? 70만 원이요. 야근을 좀 많이 했어요. 영숙이 민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었지요. 민준아, 힘들지 않니? 힘들어요. 하지만 견딜만 해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그런 힘든 일만.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일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영숙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정순이가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영숙 언니, 민준이 일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일?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한다던데. 응, 건설 현장에서. 그런데 언니,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민준이 봤는데, 시장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더라고. 그런데 옷차림이.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옷차림? 예전처럼 비싼 옷 입고 있더라고. 시계도 차고. 정말, 응. 그리고 친구들한테 뭔가 사주는 것 같았어.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정순이가 나간 후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또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다음 날 민준이 찾아왔을 때 영숙이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어제 뭐 했어? 어제요? 일하고 집에서 쉬었어요. 정말, 네, 왜요? 영숙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누가 시장에서 봤다는데.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그거 뭐야? 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난 거예요. 그때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있었어? 그게. 민준이 변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또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친구 일 때문이었어요. 그럼 왜 예전처럼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 그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영숙의 실망감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민준아, 넌 정말 안 변했구나. 할머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넌 아직도 체면을 차리고 있어. 할머니.
진짜 반성했다면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그런 말이야. 넌 맨날 다시는 안 그런다고만 해. 영숙이 지쳐 보였습니다. 민준아, 나는 이제 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할머니, 3개월 동안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겉만 변한 거였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친구들 앞에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순이가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영숙 언니, 민준이 일 제대로 안 다닌다던데. 뭐라고? 현장 사람한테 들었는데. 요즘 자주 빠진대. 자주 빠진다고? 응. 그리고 PC방에서도 가끔 본다던데. 영숙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또 게임하고 있다는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날 저녁 민준이 찾아왔을 때 영숙이 따져 물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일 제대로 다니고 있어? 네, 다니고 있어요. 정말, 네. 그럼 왜 사람들이 자주 빠진다고 해?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픈 날이 있어서. 아프면 미리 말하지. 왜 무단결근해? 할머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PC방 간다는 얘기도 들렸어. 그건. 민준아, 또 게임하고 있지. 민준이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만 해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넌 정말 안 변하는구나. 할머니, 이제 정말 끊을게요. 그 말 몇 번째야? 이번엔 진짜예요.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와. 할머니, 나는 더 이상 내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진짜 변했을 때 해주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거예요? 영숙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할머니, 민준아, 당분간 연락하지 마. 왜요?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변할게요. 변하거든, 그때 와. 언제까지요? 적어도 1년은. 아니, 2년은 기다려봐. 2년이요? 응. 그동안 진짜 사람답게 살아봐. 민준이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뭐야, 정말 사랑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널 사랑해.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 민준이 나간 후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랑하지만 믿을 수 없는 손자.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지요. 영숙 씨, 오늘도 김치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영숙의 얼굴에는 예전의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지요.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의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지요. 민준아, 2년 만에 본 민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지만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지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2년 기다렸어요.
영숙이 민준을 자세히 봤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뭘 하고 지냈어? 처음엔 계속 건설 일 했어요. 그러다가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야간 고등학교. 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영숙이 놀랐습니다. 전문대학을? 네, 기계과예요. 실무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왔어? 아니요.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일어나. 2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할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영숙이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할머니, 차나 한잔 하자. 영숙이 차를 끓여주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고. 힘들지 않니? 힘들어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민준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민준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뭐야, 이게 2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영숙이 통장을 확인해 보니 8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모을 거예요. 민준아, 할머니, 돈을 갚는다고 해서 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영숙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가져왔어? 제가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민준아, 너 정말 변한 것 같구나. 네, 할머니. 이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뭘 알겠다는 거야? 할머니께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됐어. 할머니,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영숙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너를 원망한 적이 없어. 정말요? 응. 실망했을 뿐이야. 실망.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 할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2년을 기다려 주셨잖아요. 영숙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앞으로도 힘들 거야.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네, 꼭 해낼게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손자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리할게요. 너 요리할 줄 알아?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민준이 만든 김치찌개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응, 정말. 할머니, 앞으로 자주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돈 달라고는 하지 마라. 절대 안 할게요. 오히려 제가 용돈 드릴게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며칠 후, 민주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말이지요. 영숙은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전문대학 다닌다니까. 영숙 씨, 손자 잘 키웠네요. 아니야, 애가 스스로 알아서 컸어. 영숙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스스로 깨달아서 변한 것이라고 말이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손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박영숙 할머니는 손자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돈이 아닌 기다림이라는 선물을 말이지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을 느끼셨기를 바라면서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가족의 이야기에 불을 켜줍니다.